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출사표 던진 후보는 모두 9명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1위는 한 명이 이제 2달 뒤에 선출이 되는데요. 후보들 보니까 물고기에 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매기 최문순 지사 만나봤고요. 오늘은 꽁 잡는 매 만나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추미애입니다. 네. 자, 추미애가 대권에 도전합니다. 왜 추미애가? 출마의 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이 돈보다 땅보다 권력보다 높은 나라 원하시죠? 네. 네. 그렇게 사람을 높이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네. 정의, 공정, 법치. 저 추미애의 전공법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네. 추미애가 되면 사람이 높게 존중되는 그런 나라 됩니까? 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도 유주아님께서 추미애 장관님 대선 출마 선언 듣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 떨어뜨리기 위해 나오셨다는 얘기가 자꾸 마음에 들려서 답답해요. 출마의 변 짧고 임팩트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합니다. 네. 자, 그래도 윤 총장 얘기를 조금은 해야 되겠어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총장이어서 어제 대선 출마 나선 윤 전 총장 어떻게 네. 보셨어요? 반헌법, 반법치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또 우리 국민이 이 한일 간의 그 역사는 굉장히 뜨겁고 치열했고 최근까지도 일본이 경제 보복을 했고요. 네. 그런데 그런 역사관을 뒤집는 국민의 이 복장을 터뜨리는 복장 지르는 그런 그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참 저분 자체가 저 자리에서 저런 말 하는 자체가 그 자체가 모순이구나. 그런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자체가 모순이다. 네네. 검증도 시작됐는데 정치 철학이 국민의힘과 같다 얘기를 보고 참 지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까 일본 얘기도 했고요. 죽창가 부르다가 한일 관계 망가졌다. 아무튼 좀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네. 총장 시절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총장을 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 참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냥 검사였지. 네. 검찰총장으로는 대단히 부적격이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이 밑에 어떤 지휘 감독을 하는데 그 수사를 잘 하는지뿐만 아니라 네. 그 수사가 적정한지 네. 인권 침해를 하는지 수사 수단이 과하지 않는지 네. 이런 걸 엄정히 보는 판단해야죠. 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눈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총장으로도 그 자리가 매우 아깝다라는 어울리지 않는다. 검찰총장으로. 수사하는 검사는 몰라도 이 네. 장이 되기는 아깝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하셨어요? 네, 부족하다 많이. 네. 네. 근데 이분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아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마도 그 언론이 너무 키우지 않았나. 언론이 거의 영웅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관 부하가 아니다 그러면 야 멋지다 맞짱을 뜨네. 네. 또 살아있는 권력 막 수사하네. 네. 그 수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수사의 목표가 무엇인지 안 봤어요. 그러나 검찰 권력을 자기의 정치 야심을 위해서 마치 살아있는 권력 내가 수사한다. 살아있는 권력이 엄청 부패하고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네. 시나리오를 만들고 또 단독 특종이라고 짚어주면서 그렇게 다 언론으로 하여금 새몰이를 하고 네. 또 국민이 진실보다는 그런 새몰이에 오해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나 그렇게 기소했지만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네. 뭐 김학의 사건,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를 제대로 못했죠 검찰에서. 네. 그러니까 안 내보낸 것. 출국을 방해한 것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공권력을 그렇게 쓰잖아요. 네. 마치 거기에 엄청난 이성윤 검사장이 큰 권한 남용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극장놀이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지지율이 엄청 높다는 것은 네.
다 언론이 키우신 거 아닌가. 네. 네, 저는 언론이 검증을 하지 않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은, 비판의 눈을 갖지 않은, 저처럼 매의 눈을 갖지 않은 네. 책임이 매우 크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이 띄워줬는데 이제 검증의 시간이 시작됐으니까 언론이 네. 좀 본연의 역할을 할까요? 해 주십시오. 네. 네. 잘 안 해요, 언론이. 저는 더 이상 안 하고요. 저의 미래 비전을 네. 얘기할 테니까 이제 언론이 여태까지 안 했던 걸 제대로 좀 해 주시길 추미애는 부탁드립니다. 비전을 말할 테니까 이제 언론이 그 네. 역할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2460님께서 여기는 대구입니다. 세탁소집 딸내미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추 장관의 팬이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민주당 대표였어요. 대표로서 네. 탄핵을 이끌고 정권 교체를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민주당이 지금은 좀 인심을 좀 잃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총선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는데 재보궐선거 거 지금은 조금 잃은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이 인심을 잃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우선 잘한 부분을 따지면 대통령의 외교, 예. 그다음에 최근의 코로나 방역, 보건 분야 네. 뭐 이런 것들은 잘했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보건 위생 분야, 교육 분야 이런 건 잘했다 그래요. 네. 못한 건 뭐냐? 네. 성적이 아주 낮은 것. 뭐 세계 한 170여 개국을 조사를 했더니 성적이 아주 낮은 것이 뭔 줄 아세요? 언론 개혁 말입니까? 아니,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 네.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에 언론도 들어가 있어. 언론이 그렇죠. 역할이 말하는 크죠. 걸,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는 아주 높은 성적을 받지만 언론의 불신은 신뢰도는 네. 거의 바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에 언론이 그 갈등을 부추겼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최근에 가장 그 사람들이 실망했다고 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 정책은 역시나 사실은 언론의 책임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놔도 문제가 생기고 네. 안 내놔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문제를 알아야지만 해법을 내놓잖아요. 네. 근데 항상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경기를 일으키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희생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주거라는 건 우리의 기본권이잖아요. 네. 의식주 중에 기본이잖아요. 네. 주거라는 건. 그러면 주거 정책이 정부가 제대로 차근히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언론도 그 방향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네. 뭐 이 경제 운용자들, 당국자들, 특히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걸 하나의 부동산을 경기를 일으키는 보조수단, 네. 어떤 부채 관리의 담보물 이렇게만 보니까 주거로서의 어떤 정책을 독자적으로 펼치는데 정부가 굉장히 5년 단임 정권으로는 취약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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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불신 사회를 극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불신 사회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정치인 추미애 제가 취재를 오래 했는데 네. 저는 예전에 헨리 조지 얘기하면서 토지와 경제에 대한 통찰을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분이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보건복지 정책을 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양반이 보건복지부 장관 하나 보다 평소에 외교 통일 국방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오셨어요.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요새 검찰 얘기만 하시는데 자, 추미애 대선 후보, 추미애 후보의 1순위 공약은 뭡니까? 부동산 정책도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네. 부동산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네. 땅보다 땅이 네. 더 귀하게 대접받는 대한민국이 됐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양극화 불평등 OECD에서 가장 수치가 높게 나와요. 네. 가장 불평등한 나라다는 거죠. 네.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산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항상 대기업 먼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굉장히 말라 있죠. 네. 그 돈들을 풀어도
어디로 갈까요? 돈 대부분이 부동산에 들어가요. 그러겠죠. 네. 그게 문제예요. 최근에도 네. 서울 시내 전세가가 평균 2억 원이 더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요새. 네, 그러니까 사업 전세가 6억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서 2억을 마련하나요? 또 금융권에 돈을 네.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도 그렇게 부동산에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구조여서 네. 이게 민간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돈이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 자체가 제대로 기회를 만들지 못한다 하는 것이니까 이제 다시 따져보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주범은 뭐겠어요? 네. 바로 부동산 불평등이라고요. 네, 지금 다 토지권이라고요. 거의 네. 불만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대 개혁을 해내겠다. 네. 그래서 불로소득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을 땅이 아니라 예. 땀이 보상받는 그런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네. 것이고요. 그게 이제 저는 좀 더 이런 그 주택의 네. 공공성, 토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저는 이 토지주택관리청을 예.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서 토지를 정부가 어떤 수용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토지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걸 일반 민간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유 토지로 확보해 놓고 그 위에 있는 건설하는 집만 민간 분양을 해서 주택값도 낮추고 네. 네. 네, 그런 정책을 펼치고 싶다를 짧게 말씀드립니다. 네. 후보님께서 지금 토지 공공성 얘기하면서 이 네. 땅과 토지 얘기는 한 10여 년 전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고민이 네. 굉장히 깊었어요. 네, 네. 오랫동안 하신 고민이에요. 네. 장관님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9437님께서 추다르크 항상 응원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네. 끝까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버티셔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을 내려놓으셨나요? 왜 내려오셨나요? 하는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네. 자기가 검찰 개혁 반대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검찰 개혁을 온몸으로 반대했지요, 사실은.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임기를 남겨놓고 중도 사퇴를 하는 네. 사퇴의 변이 수사청 설치에 대한 불만 때문에 사퇴한다였어 스스로가. 그런데 어떤 선진국도 우리처럼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런 나라는 없어요. 없죠. 이런 나라는요? 그래서 진작에 70년 전에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70년이 지나도록 검찰은 자꾸 권력이 비대해져서 이제 수술대에 올려놓을 수도 없게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장관 재임 1년 1개월 하면서 네. 그 수술대에 올려놓으려고 애를 썼지만 너무나 비대하기 때문에 잘 안 됐던 거죠, 사실은. 네. 그러나 온 국민이 그게 문제다라는 문제점 정도는 인식을 했는데 네. 그런 거와 완전히 반대되는 수사와 기소는 한덩어리다. 자꾸 수사권 박탈하려고 하는 것은 정권이 큰 비리가 있는데 이 독재 정권이 검찰한테 수사권을 뺏어가는 독재 정권이다.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우겼던 거죠. 이만큼 반개혁적인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독재 정권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더 있으시죠? 독재 정권이면 네. 본인은 독재의 임명장을 받아서 독재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얘기니까 진작에 사표를 냈었어야지. 어떻게 해서 중앙지검장 하다가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고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도 좋습니다 했는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마음껏 칼을 휘두르고 원도 끝도 없이 다 했지 않습니까? 네. 7821님께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추 장관이 1등 공신입니다. 이런 비판은 좀 받으셨죠? 그건 뭐 비판답지 않은 네. 어떤 하나의 프레임이라 할 수 있죠. 프레임이다. 네. 뭐 검찰 개혁이 70년간 어느 누구도 못 해봤잖아요. 네. 현재도 정치를 한다는 분들은 언론을 적으로 돌려놓고 검찰을 적으로 돌려놓고 개인 정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네.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회피하면서 하기 좋은 말이 네. 추미애가 윤석열을 키웠다. 네, 제가 키운 윤석열 제가 잡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사면 질문 받는 것도 네.
전직 대통령 사면, 이재용 네. 부회장 사면에 대한 대답도 조금 법률가로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해 봤어요? 윤석열 전 총장 어제. 뭐 그 앞뒤가 맞는 말이 그 말 앞뒤가 저는 시종일관 앞뒤 맞지가 않던데. 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 제가 정치인 추미애 장관을 취재하면서 복지 얘기도 제가 복지 강의도 열심히 들었던 것 같은데, 자, 추미애가 꿈꾸는 복지, 꿈꾸는 나라의 복지가 더블 복지 국가까지 들고 나오셨어요. 자, 어떤 겁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수출 대국으로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어요. 수출 잘 되고 그런 경제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개개 국민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마른 행주 커지고. 쥐어 짜듯이 정말 다 벅찹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재난지원금 같이 소비를 일으키는 재정정책이 필요하고요. 네. 그건 뭐 선별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선별합니까? 소비 진작 정책은 전 국민한테 돈을 정부가 방출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빨리 써라. 네. 돈이 돌게 해라. 네. 그러니까 민생 저수지에 물을 붓는 거나 똑같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와 별개로 복지라는 건 우리가 하나의 그 복지 제도가 일반 복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상급식처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굳이 차별하려고 하면 행정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반 복지도 나라 형편이 되면 차츰 확대해 나가야 되고요. 예. 그러나 당장 위급한 나라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 부조가 필요한 그런 많아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분들한테는 이 선별복지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얇아요. 네, 약간 명목상의 복지일 뿐이죠. 현재로는. 네. 거기서 좀 더 질적으로 좀 더 많이 집중복지를 해라. 네. 그래서 일반복지도 늘리고 집중복지도 좀 해서 이 전체를 2배로 하겠다. 그래서 더블 복지다. 네. 그걸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미애의 복지는 좀 두텁군요. 어려운 그 사회적 약자한테 두터운 더블 복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이거 통일 국방에 대해서 더 들을 말이 많은데 이것도 질문은 또 다른 질문입니다.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판사복 벗고 정치권 처음 나왔을 때 어떠셨어요? 정치권하고 사법부하고는 많이 다르죠. 180도 다르죠. 네. 그러니까 판사는 임기 영면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법률가들은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판결 다 써놓고 그걸 또다시 점검하고 증거 있나 다 대조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서명하면 그걸 선고하는데 정치권은 그냥 내질러요. 네. 그리고 증거도 안 돼. 네. 그리고 책임도 안 져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한 박자 느리더라도 절대 뻥이나 뒷감당 못할 그런 말 하지 말고 항상 책임질 수 있고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게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죠.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판사 출신인데 이거 정치권에 나오는 게 이게 쉬울까요? 대권 나올까요? 아니 판사 출신이어서 안 된다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신분 보장이 돼 있어. 왜 신분 보장을 하느냐? 그 기간 동안 중립을 지켜라 헌법기관으로서. 왜? 남을 사찰하고 그죠? 감독하는 그런 사정기관의 하나이니까 회계나 직무감찰을 하는 데니까 감찰은 암행어사처럼 굉장히 무서운 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편향성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신분 보장하면서 고도의 정치 중립 의무를 거기다가 지워놓은 건데 이분이 임기 중에 사표를 던지고 바로 대선 후보로 직행한다 하는 것은 그건 헌법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반헌법적인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합니다.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한테도 해당되는 거죠? 똑같이 해당이 되죠. 검찰도 고도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최고도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 일개 검사마저도 마찬가지인데 검찰총장은 가장 최고도로 요구되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질문을 또 물어봐야 되나 참.
수사지휘권 발동하실 때 발동하지 말라는 외압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물어보는데요. 아니, 그 장관은 네. 뭐 수사 지휘를 네. 하는 것이 일상적이진 않아요. 네. 어떤 경우냐 하면 수사권을 남용한다든지 네. 부패했다든지 또는 제 식구를 감싼다든지 네. 그런 불법과 비리가 뚜렷할 때 검찰총장에 대해서 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죠. 네. 저기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추미애 장관이 누가 외압을 행사한다고 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외교 통일 국방에 대해서 특별히 외교 통일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깊으셨는데 그 공약을 듣고 싶었는데 그거는 추후에 듣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추미애가 이깁니까? 진실이 이기고 전공법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고로 추미애는 이깁니다. 그럼 이깁니까, 추미애가? 네, 이번엔 네. 이깁니까? 그래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지금까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